세조는 계유 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한 후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양위를 받았습니다. 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육씨는 단종보기를 시도하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말고요. 이 단종보기 시도하면서는 어떻게 시도하려고 했었어? 명나라 사신 오는 잔치에서 칼춤 보여주거든, 무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그 칼로 죽이려고 그랬었어. 어디가 있냐?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그를 처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한 명애가 그날 이 느낌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 칼춤 추는 거 이번 잔치에선 생략합시다 라고 했었어. 문제가 생기자 무신인 유흥부는 예정대로 실행하려고 했지만 문신들 성산문하고 박팽년이 그러면은 안 돼 이거였었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세조랑 세조의 세자 있지 아들 같이 죽여야지 씨를 완전히 끊을 수가 있는데 세자는 아프다 그러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여기에서 세조 죽었다 그러면은 아들이 군대 끌고 가서 자기들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돼 라고 그랬어. 그런데 계획이 생기자 무신인 유흥부 문신들은 거사를 미루자라고 했고 비밀이 탄로가 나서 실패했습니다. 같이 일 저지르기로 했던 애가 겁먹고 쫄아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얘네들 싹 다 잡혀. 그 후 사육신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을 때 유흥부는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원생몽유록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 이 아저씨 어느 정도냐면 세조 앞에서 인두로 몸이 지져지고 있는데 하면서 다 버티고 야 인두 식었다 다시 데워와라 그렇게 했었던 아저씨예요. 시작해 볼게요. 기계가 선비 원자허가 가을밤에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원자는 복권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안내를 받아 임금과 5 신하들이 있는 강가의 정자로 이동해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에 임금이 단종이겠지. 그리고 남영지 5명, 5 신하라고 하지만 죽은 6명의 신하들, 사육신 중 1명이겠지. 근데 유독 뒤에 30번의 유흥부 이름 나온 거 보니까 이 아저씨는 여기 없을 수 있어. 임금이 말했다. 이전부터 그대의 명성을 듣고 아름다운 풍모를 깊이 사모해 왔소. 꿈속의 단종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원자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 알고 있어. 이 좋은 밤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자언은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감사를 표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고금의 역사에 대한 토론이 도도하게 펼쳐졌고 복권을 쓴 사람 중 1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임금, 순 임금, 탕왕, 무왕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에 음흉한 농간을 부려서 왕위를 찬탄한 자들이 왕위를 내가 앞선 왕에게서 물려받았다 라고 하면서 요순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공격한 자들이 탕왕과 무왕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고대 신화 같은 시절에 황제 시절이 있었는데 요 임금이 있었어. 근데 요 임금은 자기의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추천받아서 순 임금한테 물려준 거야. 자기가 스스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야 옛날에 요 임금이 순 임금한테 그랬었는데 내가 좀 그러면은 어때? 이야기. 그 다음에 탕왕은 중국의 역사 하, 상, 주라고 했고 탕왕은 하나라를 문 닫게 하고 상나라를 연 사람이고 무왕은 상나라 문 닫게 하고 주나라 문 연 아저씨인 거야. 그러니까 신하로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저 왕을 쫓아냈다. 왜냐?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탕왕과 무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판례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끝내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내 임금이 도적의 효시입니다.
말을 끝내기 전에 임금이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어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임금의 성스러운 덕을 지니고 내 임금의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내 임금의 성스러운 덕도 없고 내 임금의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요. 아무리 저 네 명의 임금을 예를 들면서 내가 걔네들처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 지금 시대에선 잘못된 일이야. 그 왕 네 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네 분 임금께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분들을 빙자하고 명분으로 삼은 자들이 도적일 뿐이요.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 도적은 세조가 하는 거지, 꿈속에서. 복권을 쓰니가 두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했습니다. 불편한 마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격분하여 언사가 지나쳤습니다. 사과할 것 없소? 귀한 손님, 원자허가 왔는데 다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달 밝고 바람이 맑은데 이 좋은 밤을 그냥 보내야 되겠소. 자신의 비단도포를 벗어주며 강촌에서 술을 사오겠다고 임금이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이걸로 술 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술이 몇 배 돌자 임금은 잔을 들고 목매어 울며 6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아까 5사람이었는데 사육신 6명 중에 5명에다가 원자가 더하니까 6명이지. 경들은 각자 자기 마음을 노래해 원통한 마음을 풀어보는 게 어떻소? 이 원통한 마음은 뭐예요? 계유정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하께서 먼저 노래하시면 저희들이 그 뒤를 잇겠습니다. 임금이 서글픈 표정으로 옷깃을 여밀고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노래를 불렀다. 산문 가운데 운문이 삽입되면 감정을 집약시키고 고조시키고 단조로움을 피합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들 맨날 들어가는 거 있죠? 강물은 오열하며 끝없이 흘러 내 마음도 길이길이 강물 따라 흐르는구나. 살아서는 임금이지만 죽어서는 외로운 혼이 되었다. 왕망은 거짓 임금이고 의제라고 받던 건 거짓이었네. 뒤에 잠깐만 얘기 볼게요. 왕망, 선양의 형식으로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웠으나 후한의 광무제에게 패했고 중국 역사에서 제일 흑역사야. 중국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하은주, 뭐 진나라, 한나라, 청나라 지우고 싶은 역사 나라 있어요 하면은 항상 1위로 꼽는 게 이 왕망이 지은 신나라야. 실제로 16년인가 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살았었던 그 고향 근처에 가면은 얘 동상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간신의 최고 대표야. 중국 역사상 간신 대표 2명 뽑으라고 하면 왕망이랑 조조야. 이렇게. 그만큼이야. 근데 더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왕망은 거짓 임금이었고 의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나라 회왕, 항우는 회왕을 의제로 높였다가 얼마 안 가서 그를 쫓아낸 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의제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단종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단종의 자리를 빼앗은 황후가 수양대군 세조 이야기하는 거겠지. 고국의 백성들은 항우에게 다 가고 67신하만 곁에 남아있어 넋을 맡겼네. 내 옆에 근처에는 사육신밖에 없어.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노량진 근처에 가면은 사육신 묘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6개가 아니라 7개가 있어. 이렇게. 그때 그 아저씨 이름이 뭐지? 유성원. 이성원. 누구지? 6명. 암튼 있었는데 77년에 이 아저씨 사육신이랑 동급이네 해가지고 묘가 있어. 그 아저씨 묘는 대신에 가묘야.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면은 그냥 한 바퀴 산책 돌기 좋아. 노량진 그 학원에 있는 애들 이제 자주 거기 산책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거든요.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강가 정자에 모였는지 물빛과 달빛이 내 마음 시름겨워 슬픈 노래 부르니 천지가 아득하네. 나 왕자리 빼앗겨서 너무 슬프고 속상해. 노래가 끝나자 5사람이 저마다 절구 한 편을 읊었는데
잠시 후 기이한 사내가 갑자기 뛰어와서 나타났다. 바로 요게 아까 30번에 봤었던 유응부, 요 아저씨예요. 용감한 무인이었었다. 키가 몹시 크고 용맹이 전륜해 보였다. 얼굴은 짙은 대추빛이고 시뻘겋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외양묘사. 문천상의 충의와 진중자의 청렴함을 간직하고 위풍이 단단하고 보는 사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무인이 임금에게 인사한 뒤 5사람을 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어허, 썩은 선비들과는 대사를 이룰 수 없었지. 요건 이제 말 안 들었었던 문신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야, 나 오늘 세조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말렸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칼을 뽑더니 일어나 춤을 추며 비분관계한 어조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큰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우수수 부는 바람에 나뭇잎 지고 물결이 차가운데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 부니 북두칠성이 기울었네. 칼 만지면서 길게 휘파람 불었었던 건 세조 죽이기 전에 마음 먹고 있었을 때 그 얘기인 거죠. 살아서는 춤과 효를 다했고 누구에게? 단종에게 그랬겠지. 죽어서는 굳센 혼백이 되었네. 내 마음 무엇을 닮았나? 저 둥근 달을 닮았네. 아, 소심한 놈들하고 일 같이 하면 안 됐었는데 썩은 선비 누구를 책망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튼 잡혀서 세조한테 직접 국문을 당하는데 와, 이 아저씨는 완전 약간 좀 또라이인 것 같아. 당시에 세조를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족하라고 불러요. 족하. 발족자의 아래 하자. 자신과 동급이거나 아래인 사람을 조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불러.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산문하고 박팽년도 보통 또라이는 아니에요. 박팽년 같은 경우에는 세조를 전하 폐하라고 부르질 않아. 대감이라고 불러. 대감.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저씨들이. 사실 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목숨 바칠 만한 일인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노래가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달은 어둡고 구름은 수심에 잠기고 비는 울고 바람은 한숨 쉬더니 이건 뭐예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배경으로 같이 묘사해 주는 거지. 벼랑간 벼락치는 소리와 모든 것이 꿈에 사라졌고 어머 자허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꿈이었었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각몽의 순간이지. 자허의 해월 거사는 꿈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 예로부터 군주가 사리에 어둡고 신하가 어리석어 끝내 망국에 이르고만 일이 많았지. 지금 꼬라지 봤을 때는 조선도 이제 망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지금 그 임금을 보건대 필시 현명한 군주요. 6명의 사람 또한 모두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겠지. 이런 훌륭한 신하들이 이처럼 훌륭한 군주를 보필했는데 어찌 이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는가? 왜 계유정난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어쩔 수 없는 형세 때문인가? 어쩔 수 없는 시운인가? 시운과 형세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천명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네. 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세조의 왕위 찬탈이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었나 보다. 천명으로 귀결된다면 착한 자에겐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노리는 게 천도인데 왜 지금 이 현실에선 천도가 일어나지 않는가? 천명으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면 어둡고 막막해서 그 이치를 알 도리가 없으니 근심 걱정만 늘어날 뿐일세. 나라 꼬라지 하고는. 그러더니 율시 한 편을 지어서 읊었다. 만고의 슬픈 마음 일색이거늘 단종이 폐위된 거. 긴 하늘 한 마리 새가 지나가네. 차가운 안개는 동작대를 에워싸고 가을푸른 장화대를 뒤덮었네. 쓸쓸한 분위기. 요순
요순 시절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는 아득히 멀거늘 탕왕, 무왕은 참 많기도 하지.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탕왕, 무왕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세조 얘기하는 거지. 달 밝은 상수 넓기도 한데 시름 속에서 죽지자를 듣네. 죽지자. 중국 호남성에서 불리던 노래. 괜찮을까요? 네. 허자어라는 원생이 꿈속에서 놀러다니며 사람 만난 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인 거고. 됐고 뒤에서 문제 풀 만한 게 있을까? 라고 살펴보면 오케이 7, 8, 9, 10, 30번만 같이 확인할게요. 의제는 단종이에요. 괜찮아. 항오는 단종을 위협해서 왕위를 이어받은 세조. 나쁘지 않지. 옌일곱 시나만 사남아서 내 넋을 맡겼다. 단종이 죽은 후 절개를 지킨 사육신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 괜찮지? 저승 가서 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을 부니 세조를 처단하려는 계획이 성공한 순간의 만족감을 상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칼로 세조의 목을 벨 건데 라면서 장수의 기계와 장수로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거지. 세조 모가지 자르고 노래 불러야지 그 이야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네요. 애당초 쟤네들하고 저런 새가슴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됐었었는데 거사를 이룬 뒤로 미룬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하는 마음. 괜찮죠? 그리고 그랬었어요. 고문당할 때 너랑 같이 일했던 애 누구야? 그러는데 몰라. 근데 어쨌든 나는 딴 애들 뭐 있기는 있는데 나는 뭐 말하지는 않을 거고 혹시라도 잡게 되면 걔네들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 안 불고 죽어요. 탕왕과 무왕은 많다. 세조처럼 의롭지 않게 왕이 된 사람이 많은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데스크. 아무리 임금 신하로서의 충성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왕이 또라이 짓 하면서 저기 누구야. 주나라 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왕이 누구지? 걔가 만든 말이 주지육림인데 술로 연못을 만들고 나무마다 고기 끌어 넣어놓고 퇴폐적으로 놀고 있는데 그런 왕을 놔도 능력되면 잡아다 죽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래. 앞에 나와 있는 세 문제에 2분도 많다. 시작!
어려울 일 없죠? 27번의 기역은 임금인데요. 상관없는 것 2번. 신하들 사이에 갈등해서 너네들 왜 싸워?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죠. 28번의 답은 4번. 주인공이 꿈속 세계로 들어가 현실과는 다른 인물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정체 그대로 달았지. 꿈에 들어가서 다른 인물이 된 거에 제일 대표적인 건 누구? 구모. 이랬었죠. 임금과 그를 신하를 만나는 체험. 29번의 답은 2번. 외양을 묘사해서 인물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죠?